시간에 했던 게 빛이 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각도에서의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라데이션 과정으로 그리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했고, 지금 오늘은 이 그라데이션을 한번 연습해 보자고. 그라데이션 연습. 거기까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연습할 때는 그라데이션이 점 1이라고 했지. 점 2, 점점 2, 옮기리, 점점 옮겨지는 과정. 그 그라데이션 중에 점 2 중에 명암의 그라데이션을 하겠다는 거잖아. 밝고 어둠의 그라데이션. 뭘로? 연필로. 그 얘기는 하얀 종이에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야? 빛이 오는 쪽은 놔두고 어두운 쪽에서 어둠을 주는 연습인 거야. 어둠을 주는 연습. 어둠을 주는 연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깔아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연필은 이런 팔비 보면 뭉뚱하지? 팔비 약간 찐득찐득해. 팔비. 그 다음에 이 7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비도 있고 5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무르기에 따라 가지고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연필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4비 쓰면 돼. 4비. 근데 4비를 이런 이 일본 톰보우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거 스테들러 쓰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는데, 물론 차이는 있어. 써보면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다 써보면 돼. 그 다음에 이런 도전 2비네. 도전 2비. 우리나라 거 모나미나 아니면 뭐를 써도 상관없다. 뭐를 써도 다 써보란 얘기야. 다 한번 써봐봐. 우리나라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필 종류를 다 써봐.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없다. 물론 좀 차이가 있긴 있어. 좋다 나쁘다의 차이보다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는 자, 연필을 깎을 때 요런 식으로 깎는 게 좋아. 요런 식이 되면 뭔 뜻이냐면, 자, 이 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무를 길게 깎을 때 이거를 길게 깎는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가늘어지게. 여기가 갑자기 여기를 안 가늘어지게 깎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부서져. 요 부분이 부서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가늘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중간에 약한 부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힘을 줘도 이게 부서지지 않거든. 이 대를 길게 깎는 이유가 있어. 이 대를 길게 깎는 거는 우리가 창을 쓰면 이게 휘는 정도가 있거든. 탄성의 정도가 있어. 이거를 이렇게 짧게 깎으면, 이것처럼 짧게 깎으면 요소 요까지의 탄성이 이렇게 길게 깎는 것보다 탄성이 이렇게 휘는 정도의 느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초보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됐든 좀 이 대를 길게 깎는 게 좋아. 이 대를. 그 다음에 깎을 때 이 대를 길게 연필심을 서서히 여기 좁게 깎는 사람도 있고, 요 한마디로 빼쪽하게 깎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뭉퉁하게 깎는 사람도 있어. 뭉퉁한 거 어디 갔지? 뭉퉁한 거 이렇게 뭉퉁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뭉퉁하게.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든 뭉퉁하게 쓰든 안 쓰든 이 나무가 나오는 이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좀 길게 깎는 게 좋아. 길게. 그 다음에 갑자기 한 부분이 여기 쏙 파지거나 여기가 중간에 가늘어지지 않게 깎아야 돼. 아니면 힘주면 무조건 거기가 부서진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깍지가 있지. 우리 깍지라 그러지. 이런 깍지도 있고 이런 깍지도 있고, 깍지 종류는 많은데, 연필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길 때는 이젤에 세워서 하든 눕혀서 하든 깍지를 길게 이렇게 꼽지 마. 이렇게 길게. 이게 저는 이게 좋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한마디로 뭐냐면 얘를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긴 손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긴 선 쓸 때는 필요하지. 우리가 전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젤에 그릴 때는 이걸 이래 꼽아 놓고 여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길게 꼽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열을 잡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를 잡고 이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짧은 깍지를 쓰던가. 한마디로 뭐냐, 내가 여기를 잡는데 뒤쪽에 무게중심이 이래 익혀가가지고 뒤를 무겁게 주지 말라는 얘기야. 뒤를 무겁게. 물론 저는 그게 편해요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무게중심을 길게 잡지 마라. 물론 요 정도는 괜찮다. 뭐 요 정도 깍지 요래 들고 하는 거는 뭐 괜찮다. 근데 굳이 길다 한데 연필이 그렇게 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 깎아 쓰는 거, 그 다음에 뭉퉁하게 쓰는 거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래도 써보고 저래도 써보고 하면서 본인 감각을 키워봐봐.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연필은 우리나라 연필들도 요즘은 사비 연필들도 괜찮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면 돼. 뭐가 좋다고 해서 더 잘 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뭐 색감을 지긋하게 깔라 그러면 좀 좋은 연필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요래 짧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깎아 써도 돼. 지금은 연필의 맛이나 연필의 막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라데이션의 과정만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라데이션 과정. 자, 그라데이션. 크게 이게 막 이 폭을 길게 그릴 필요는 없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그리면 여기를 화이트 쪽이라고 주고 여기를 블랙 쪽이라고 줘도 되고 여기를 블랙 쪽이라고 줘도 되고 여기는 화이트 쪽이라고 줘도 돼. 그렇게 연습을 해보자고. 자, 우리가 이젤에 쓸 때는 이거를 연필을 이렇게 화이트 쪽이네. 화이트 쪽이면 놔두고 블랙 쪽부터 가보자고. 블랙 쪽부터 쓰는데, 자, 너무 크게 연습할 필요는 없어. 이거를 널찍하게 연습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완전히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을 돌리지 말고 어깨만으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겠지.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가볍게 쓰려면 좀 손목 스냅을 살살살살 써도 된다. 힘 빼고 써라. 힘 빼고. 자, 여기서부터 최고 어두운 데를 열로 줄까? 여기로 줄까? 여기 최고 어두운 부분을 열로 줘보자고. B. 여기로 다시 해보자. 여기로 옮기자. 자, 소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반드시 어둠부터 해라. 초보자들은 어둠부터. 지금 까는 게 어느 정도로 눕혔냐면 종이에 거의 이 정도 선상까지 눕혔어. 몇 도 정도? 한 20도? 30도 정도 눕혔다. 종이에다가 30도 정도 눕혔어. 그러니까 빼쪽한 연필 30도 정도 눕혔을 때, 그 다음에 이 종이는 지금 뒷면이다. 뒷면이니까 좀 거칠게 나온다. 쌤, 종이 앞면 써야 돼요? 뒷면 써야 돼요? 앞면 쓰는 게, 앞면이 좀 매끈하지? 종이 구분하는 방법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요렇게. 이게 빼쪽한 연필이고, 뾰족하지 않은 연필, 약간 뭉퉁한 연필 쓰는데, 여기서 뭉퉁하고 안 뭉퉁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B 단계에서 서서히 H 단계로 올라가는 거지. H 쪽에서 B 단계로 톤을 올리진 않아. 왜? 안 올라가니까. H 쪽은 단단하기 때문에 종이의 세포를 다 안에 메꿔버리지. 이 세포를 다 뭉개버린다고. 그래서 H 쪽에서 아니면 B에서 점점 부드러운 쪽으로는 쓰지 않고 4B에서 2B에서 H 쪽으로 덮어 쓰는 거는 괜찮다. 그 다음에
4B만으로 써도 되고 2B만으로 써도 돼. 5B만으로 써도 되고 6B만으로 써도 돼. 그런 건 상관없다. 어차피 지금 톤 연습은 뭐냐면 톤을 정말 잘 쓰자 이런 게 아니고 뭐냐면 손에 힘 빼기야. 손에 힘 빼기. 쓰다 보면 이렇게 쓰잖아. 지금 손목 스냅을 좀 쓰면서 가고 있는데 가볍게 쓰면 돼. 가볍게. 어두운 톤들은 조금 눕히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쓰면 봐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한 면만 여기가 딸게 돼 있어. 여기 지금 안 보이겠지만 한 면만 요래 따른다고.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러면 한 면만 쓸 때는 여기도 요 부분 딸겠지. 그러면 연필을 여기서 요렇게 살짝 돌려주면 된다. 한 칸씩. 요 육각이잖아. 한 칸씩 돌려가면서 쓰면 잘 써진다고. 면에 연필 모서리가 요소리가 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손목 스냅을 좀 빼봐봐. 봐봐. 연필 소리가 여기서는 쑥쑥쑥쑥쑥쑥 이라는 느낌이 힘 좀 주면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쪽으로는 뭐다? 중요한 게 뭐다? 이쪽으로는 뭐다? 지금 삽이다.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야. 힘을 빼는 게. 어떻게? 손목 좀 써도 된다. 직선 쓰고 싶으면 뭐 힘 빼고 쓰면 돼. 이쪽으로는 힘 빼는 연습인 거야. 여기 최대한 블랙이고 여기를 최대한 화이트로 줄까? 여기 최대한 화이트. 이 그라데이션을 나눠서 연습하기도 해. 칸을 나눠가지고 연습시키기도 하는데 칸 나누는 거는 그다지 뭐 안 해도 된다. 굳이 칸을 나눌 필요 없고. 자, 한 방향에서 여기서 눕혀가지고 계속 쓰면 이게 눕힌 상태이기 때문에 색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물론 지금은 아직 많이 안 쌓았으니까 또 잘 올라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색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간다? 연필을 살짝 들어주면 돼. 살짝 조금 들어주면 돼. 여기서 눕혀서 20도 정도로 한 30도 정도로 썼다. 지면에서. 그러면 느낌이 있단 말이야. 자, 앞쪽으로 갈수록 힘을 빼고 써라. 이렇게 눕히더라도 힘을 빼면 돼. 눕힌 상태에서도 힘을 빼면 돼. 이렇게 힘을 많이 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톤을 또 쌓고 싶으면 이런 식의 방향을 틀어가도 써도 된다. 방향을 틀면 쌓이는 느낌이 또 더 차근차근 쌓이는 느낌이 들겠지. 이렇게. 이거는 쌓아가는 방식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첩이라고 얘기하지. 중첩된 방식으로. 물론 또 이쪽 방향으로 쌓아 올려가도 된다. 좀 균등하게 해줘야 되겠지. 이 면적을. 연습이니까. 그라데이션 과정. 쌓아가는 각도도 우리의 단방향보다는 같은 각도로 눕히더라도 방향을 틀면 종이 세포에서 얹어지는 느낌이 당연히 달라지니까 어떻게 쌓이는 게 더 잘 쌓여간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라데이션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럼 그라데이션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 그라데이션을 내는데 소묘는 어둠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을 깔아서 단계를 만드는 연습을 하겠지.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다 어디 있냐고 보면 우리가 3D 공간에서 원근 때문에 거리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 거리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거리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명암에 대한 그라데이션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칸을 나눠서 연습해도 돼. 이렇게 나눠서 연습했는 어떤 자료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굳이 여기 깨끗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자, 각도를 다르게 해서 계속 쌓아주겠지.
선을 쓰는 거지. 선을 중첩시키는 거지. 한두 번 중첩이라는 거는 여러 번 중복해서 쌓아준다는 거잖아. 중복해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한번 해봐봐. 기본적으로는 이 각도가 필요하고, 어느 각도, 맨 처음에 썼는 각도 있지, 어느 각도, 얘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과정. 지금은 자 연필을 더 세웠다. 지금 한참 세웠지. 이를 쓰다 보면 이게 빼쭉해지니까 좀 많이 세워지는 각도처럼 되겠지. 이렇게 좀 너무 듬성듬성 쓰지는 말고, 그렇다고 너무 촘촘하게 쓸 필요는 없어. 적당히 촘촘하게 해가지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먼 연습, 손에 힘 빼는 연습. 자, 이렇게 되나? 충분히 썼나? 여기서 삽입만으로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조절도 가능하고, 아, 밝은 쪽은 내가 HB나 EB로 써볼까? 해도 돼. 다 해봐야 돼. 다. 상관없단 말이야. 자, 밝은 쪽 EB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르거나 특별히 더 좋을 줄 뭐 밝거나 그러진 않아. EB도 까맣게 그릴 수 있으니까, 힘 주면. 8B도 힘 빼면 하얗게 그릴 수도 있고, 밝음을 유지할 수도 있고. 자, 요게 EB지, EB. 4B만으로 해도 되고, EB를 섞어가면서 해도 되고, EB만으로 해도 된다. HB로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어둠을 올라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색을 아름답게 쌓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묘를 연필로 하다 보니까 콘테로 하게 되면 느낌이 전혀 틀리겠지. 콘테로 하게 되면, 콘테 소묘로 하게 되면, 콘테는 어두운 정도가 연필에 비해서 훨씬 어둡다고. 그럼 콘테로 소묘를 할 것 같으면 한번 꽉꽉 하면 까맣게 나오지. 그런데 지금은 연필을 쓰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과정이냐면 중첩을 이용한 과정이야. 여러 번 쌓아서 올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연필도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 봐봐. 처음부터 힘을 줘서 봐봐. 힘을 줘서 세워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그려도 돼. 물론 차이는 있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하자는 거지. 색을 아름답게 깔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색을 줘 들어가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그라데이션을 하자는 거지. 색을 아름답게 깔자는 게 아니지. 자, 까맣게 다시 한번 또 가보자고. 힘 줘서 까는 방식이지, 이거는. 자, 이렇게. 자, 보이나? 자, 이렇게. 뭐 다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저거는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해되나? 한 번에 쫙 어둡게 까는 방식도 필요하고, 보통은 이렇게 가리키지. 이렇게. 여러 각도로 쌓아라. 이 연필의 느낌이 살아있도록 그려라. 뭐 이렇게 가리키겠지. 근데 시험 칠 때 막 그럴 시간이 없다. 막 소묘로 시험 칠 때. 까맣게 해가지고 한 번에 척척척척 올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절대 거의 초보자들은 밝음에서 봐봐. 화이트에서 여기 화이트로 할까? 아, 똑같이 그냥 그리자. 똑같이 화이트, 똑같이 그리면 또 실을라나? 여기를 화이트에서 그려볼까? 똑같은 거를 그려보자고. 여기 맨 화이트, 여기 제일 화이트로 남기고, 여기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단계를 밝음에서 뽑지마. 기준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라데이션 연습하는 초보자들은 반드시
어둠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최고 블랙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지 밝음부터 진행시켜서 나오지 말라고. 왜?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진행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진행시키지 말라는 거야. 지금 HB네. 자, 다시 삽이 들었다. 이렇게 진행시키지 말라는 거야. 물론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이 과정도 똑같다라는 걸 알겠지만 초보자들은 이거 하지 마. 왜 하냐면 어두운 정도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지금 소묘하는 이유가 얘가 여기서 어두운 얘가 최고 블랙이 연필로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블랙, 최고 어두운 블랙까지 뽑아내라는 얘기야. 여기서 한마디로 기준을 잡으란 말이야. 어두운 기준을 잡으란 말이야. 맨 처음에 여기서 까맣게 한 번에 까는 스타일 같으면 여기 뭐 여지없이 까맣게 깔겠지. 까맣게 눌러버리겠지.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여기를 4B가 낼 수 있는 아니면 2B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어둡게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를 연습해 보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최대한 하얗게 되겠지.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의 연습을 몇 개 하냐면 한 10개, 20개, 30개, 40개 계속 해보는 게 좋지. 손에 힘 풀기다. 중요한 거. 손에 힘 풀고 또 중요한 거 최대한 어둡기에서 종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화이트를 톤을 최대한 풍부하게 쓰는 게 중요해. 그게 그라데이션을 공부하는 이유거든. 이해되겠나? 그러면 쌤 여기는 이렇게 왜 했냐면 여기에서 어둠이 형성되는 쪽에서 보면 이쪽은 밝은 쪽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고 이쪽으로 가면 어둠이 형성돼 가지고 어둠 안의 이야기겠지. 영상을 보면 어둠 안과 어둠 밖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다고. 여기는 좀 끝이게 표현되는데 끝인 느낌으로 아니면 안에 아예 눌러주는 느낌으로 어둠 안은 표현되지. 이렇게 이쪽은 어둠 반사각 영역이고 이쪽은 밝은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최고 어둠에서 밝아지는 단계만 요까지만 연습을 해도 되고 이게 명암 10단계, 12단계, 뭐 24단계 선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 단계로 연습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논스톱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연습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여주면 어둠을 만든 거에서 밑으로 가는 어두움 영역이 반사각 영역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가볼게. 이거는 더 좀 문화연필이네. 뭐 2B 들었다. 자, 여기서 가서 최고 밝은 여기 화이트, 최고 어두운 블랙과 최고 밝은 화이트, 그 다음에 화이트 뒤에 뭐 자, 여기를 쌤이 밀도를 잡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밀도를 뒤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려 보자고. 이렇게 최고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힘을 빼고. 자, 연필 소리 들리지? 여기가 뻑뻑하면 안 된다. 힘을 빼야 된다. 밝은 쪽에 쓸 때는 힘을 빼고 쓰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서 뒷면이라 지금 울퉁불퉁해서 연필이 지금 잘 안 써지더라도 알아서 보면 되고. 자, 이렇게 쓰고 여기서 뒤에를 잡아줘라. 이렇게 요 과정이 되겠지. 조금 더 깎아. 앞으로 좀 더 올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두운 단계를 나누는 거에서 자, 기준은 누구라고? 소묘에서 기준은 누구라고?
요놈이다. 요놈. 잘 기억해라. 요놈이다. 요놈. 알겠지? 최고 어둠이 기준이다. 최고 어둠이 무조건 기준이다. 자, 쌓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쌓아라. 최대한으로. 초보자들은 그 최대한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 얼마만큼 어두워질 수 있는가. 얘가 약해지면 얘가 약해지고, 얘가 약해지면 얘도 약해지고, 얘가 약해지면 얘가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 그럼 톤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최대한 어둡게 가고 밝음과 어둠이 최대한 풍부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이거를 좀 넓게도 연습해보고 좁게도 연습해보고 다양하게 연습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서도 봐봐. 당연히 여기서도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보내주고 여기서 요 정도의 위치에서 어둠을 살짝 더 잡아볼게. 어둠을 잡아서 어떻게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 볼게. 자, 그라데이션 오다가 점점 반상황이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다시 그림자의 어둠을 만들고 다시 그림자가 풀어져 나가는 과정이 되겠지. 이렇게 물론 선도 이쪽 선 일로 가는 선 이렇게 가볍게 싹싹싹싹 같이 겹쳐도 된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세우면 선명하게 잘 보이지? 이렇게 됐나? 그래서 명암이 이게 12단계든 20몇 단계든 30단계든 뭐 칸을 나누든 안 나누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요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요놈의 기준. 그래서 소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깔고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깔고 올려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번에 잡아도 되지만 여러 번 잡아라. 지금 손이 이렇게 가볍게 잡고 손에 이렇게 싹 감싸듯이 가볍게 잡으면 된다. 자세가 예뻐야 돼. 자세가 손의 자세가 예뻐야 돼. 그냥 예쁘게 잡히래. 자, 힘 빼는 연습이라 그랬다. 이렇게 해서 계속 겹쳐서 계속 올리라는 얘기야. 어디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기준이 요놈이란 말이야. 이놈. 그래서 이놈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요놈이 결정되고, 요놈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요놈이 결정되고, 요놈이 올라가면 요놈이 결정된다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명암의 명칭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얘기해 줄 거니까 어떻게 요 과정을 연습하라는 거야. 요 과정을. 최고 밝은 데는 소리가 이렇게 힘을 빼고 쓰는 소리의 느낌이 나야 된다. 여기가 소리가 밝은 데 쓰는데 소리가 이렇게 북 하는 소리가 나면 벌써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야. 왜? 소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밝은 거는 밝게 그리고 어두운 건 어둡게 그리는 거야. 그 중간을 맞추는 게임이거든. 근데 어둠이 어둠답지 않고 밝음이 밝음답지 않으면 그 중간을 맞출 이유도 없단 말이지. 이해되나?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이 명암을 가지고 하는 수업 자체가 뭐냐면, 자, 지금도 이게 보이지만 이 명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야? 원기둥의 느낌이 난단 말이야. 원기둥. 그럼 명암의 종류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이 그라데이션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란 말이야. 무슨 그라데이션? 명암의 그라데이션. 질감의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명암의 그라데이션.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과정이 침착하게 깔리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거고 연필에 적응하는 연습이거든. 그 다음에 기준은 밝은 게 아니라 밝은 거 잡아도 돼. 그러나 소묘는 어둠, 요놈을 언제, 얼마만큼, 얼마만의 각도로, 어떤 명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요 연습을 하는 거야. 보이나? 대체 기준은 누구라고? 요놈이 기준이야. 요놈. 이해되나? 그래서 빛을 직사광선으로 받는 영역과, 이해되나?
반사광으로 받는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건데 느낌이 틀려야 된다. 느낌이 어떻게 하면 느낌이 틀려야 되는지는 서서히 연습을 하되 그라데이션 요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 그 다음에 연필은 4비만으로도 해보고 2비만으로도 해보고 HB만으로도 해봐. 그 다음에 뭐 4B 위에 2B 얹어보고 2B 위에 HB도 얹어보고 그 다음에 2H 위에 4B도 얹어봐. 3H 위에 4B도 얹어보고 뭐 저기 뭐야 이런 샤프펜 위에도 얹어봐. 얹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지 나쁜지는 왜? 쌤들이 하는 거를 100번 얘기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냐면 이렇게 짧은 것도 연습해보고 이렇게 짧은 것도 연습해보고 뭐야 HB만으로도 해보고 HB만으로도 한 번에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HB도 까맣게 나오지. 자.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라데이션이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래나 쌓아도 보고 한 번에도 만들어보고 연필을 이것만으로도 해보고 이것만으로도 해보고 4비만으로도 해보고 H만으로도 해보고 자 EH다 EH로 한번 해볼까? 다 해보라는 얘기. EH도 벌써 미끌미끌거리기 시작하네. EH로 써버리니까 종이가 뒷면에 꺼친 면인데도 어떻게 꺼친 면인데도 바로 코팅이 돼버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EH 썼는 거 소리가 벌써 힘있게 쓰니까 벌써 느낌이 틀리지. 소리가 이런 것도 다 해봐야지. EH 위에 그럼 8B는 올라가나? 8B가 워낙 뻑뻑하니까 올라가지. 봐봐 8B의 톤이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인데도 전혀 틀리지. 봐봐 8B는 뻑뻑하다고 근데 잘 안 올라가긴 하네. EH로 코팅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쓰면 이게 뻑뻑하게 바로 이렇게 뻑뻑하게 까맣게 올라오는데 EH 위에 쓰니까 근데 상관없다고. 그라데이션 연습하는 건데 뭐 거기 뭐 너무 많은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또 EH 8B 위에 EH도 올려보고 근데 FM은 아니지. 명도가 사라져 버리지. 코팅이 되버리 EH 올리니까 코팅이 되버리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B만으로 해보고 4B 플러스 2B 플러스 HB만으로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이 블랙을 어떻게 최대한 올려봐라. 최대한 중첩을 시키든 한 번에 올리든지.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연습해? 20개 30개 그러다 자르면 봐봐 명암을 1, 2, 3, 4, 5, 6, 7, 8 이런 단계로 만들겠지. 이렇게 맞나? 짧게도 이렇게 연습해보고 짧게도 이런 단계도 연습 됐나? 더 이상 보여주는 거는 뭐 특별히 없지. 반사되지 않은 느낌을 잘 봐. 요런 느낌이다. 중간에 톤 변화가 없어. 그러면 보면서 톤 변화를 이렇게 해서 쌓아주면 되지. 요 톤에 비해서 요 톤이 좀 부족하네요. 조금 더 얹어볼게. 칸을 나누고 안 나누고 이런 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다. 됐나? 지금 톤이 좀 어두워졌나? 밝은 면이 어두워졌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9, 8, 7, 6, 5, 4, 3, 2, 1, 0. 완전 화이트를 제로로 주자고. 제로, 그 다음에 1, 2, 3, 10.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른 느낌의 9, 8, 7,
6 이렇게 되겠지. 9876. 다른 느낌의 9876 뭐 예를 들어서 뭐 9876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다른 느낌의 느낌 자체가 틀린 거야. 이 종류가 틀린 9876이 돼요. 밝은 쪽과 어두운 쪽. 그래서 소묘는 밝고 어둠 두 개로 구분시키는 연습부터 필요해. 그래서 어둠이 어둠답도록 깔고 밝음이 밝음답게 놔두는 연습인 거야. 놔두는 건데 아름답게 놔둬야 된단 말이야. 색이 풍부한 상태로. 그래서 톤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하는 것보다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 4옥타브를 넘나들 수 있으면 노래 부르기가 편하단 말이야. 풍부한 음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톤을 풍부하게 내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연필은 다양하게 알아서 써보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없다. 그 다음에 한 20개 정도 하면 이게 손에 감이 오기 때문에 손이 풀어져. 한두 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준은 꼭 기억해야 돼. 뭐다? 소묘는 기준이 어둠이다. 알겠지? 어둠이다. 어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려지는 거야. 어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게임인 거야. 알겠지? 어둠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밝음을 설정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하얀 종이 하다 보니까 어둠을 까는 거지. 어둠을. 만약에 까만 종이 할 것 같잖아. 까만 종이를 더 어둡게 할 수가 있나 없나? 없다고 쳐.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이 뭐야? 그럼 까맣게 있으니까 하얀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지. 봐봐라. 하얀 부분을 얼마만큼 어둡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진다고. 그러면 얘는 기준을 다시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뭘로? 화이트로 잡아줘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점점 어두워지는 과정의 느낌을 그리겠지. 하얀 종이에 그리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야. 하얀 종이에 그리다 보니까. 자, 또 같은 느낌으로 한번 뽑아볼까? 자, 이렇게. 까만 종이에 그리는 거하고 하얀 종이에 그리는 거하고 기준을 다르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떤 식 연필로 써야지 잘하고 어떻게 눕혀야지 잘하고 뭐부터 해야지 잘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어. 하다 보면 자기 거를 만들면 돼. 자기 걸로 만들면 돼. 자기 거. 하다 보면 자기 게 만들어진다. 오히려 여기를 어떻게 약하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지 어둠이 깨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됐나?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느낌. 자, 명암의 그라데이션을 하자는 거지. 이래야 된다. 이래 안 하면 죽어. 이런 거 없다.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마. 방법이 없는 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방법을 배우는 거야. 저기요, 선제불원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시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넜으면 어떻게 된다고? 뗏목을 버려야 된다. 뗏목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그럼 다시 강이 나오면 어떻게 돼? 다시 뗏목을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뗏목을 버리겠지. 이런 과정이 될 거란 거지. 이 명암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라고? 다음 시간에 어떤 명암 관계, 육면체를 우리가 직접 소묘를 하면서 육면체를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얘가 연습이 돼야지
요놈한테 입힐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연습이 돼야 되니까 얘부터 가리키는 거야. 뭐부터? 그라데이션부터. 침착한 그라데이션부터 가리키는 거다. 밝음부터 까만중이 하니까 어떻게 돼? 기준이 밝음으로 떨어져야지. 하얀중이 하니까 뭐야? 기준이 여기부터 그려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리란 얘기야. 하얀종이 할 때는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는 거, 까만종이 할 때는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는 거고. 지금 수업의 목표가 이 양감을 이용해서 뭘 하자는 건데, 양감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양감 만들기지. 양감 만들기. 자, 이 그라데이션 과정이 나오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어둠을 확실하게 어둠으로 만들어라. 밝음을 확실히 밝게 유지를 해라. 라는 거야. 알겠지? 그라데이션 충분한 설명이 됐지?